그러면 일단은 안녕하세요. 네. 이제 퍼스널 상담에 대한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혹시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퍼스널 상담이라는 단어? 네. 어떻게 또 알게 됐어요? 퍼스널 컬러요. 퍼스널 컬러로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개개인에 맞는. 뭐 이게 저희는 퍼스널 상담이라는 단어를 일단 쓰는데, 이 단어가 엄청 많아요. 퍼스널 헤어 컨설팅,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 퍼스널 컬러 컨설팅, 퍼스널 컨설팅, 뭐 단어는 엄청 많은데 저희는 퍼스널 상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게 좀 단순히 헤어 컨설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맞춤 상담을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병원 같은 미용실을 꿈꿨습니다. 제가 미용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고1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친구들이 꼭 저를 놀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단어가 꼭 깍새예요. 깍새.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 비하 발언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발언을 들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미용사잖아요. 의사랑 미용사랑 둘 다 스승사자를 쓰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저희는 같은 전문직에 같은 사자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슷한 대우를 못 받는 건 저희가 공부를 그만큼 안 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진입장벽도 낮고, 그리고 그만한 공부에 엄청난 퀄리티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전문직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위해서, 그러면 병원 같은 미용실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저는 브랜드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용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나요, 혹시? 저로 인해서 고객님이 기분 좋게 퇴장하는 거. 기분 좋게 퇴점하는 거. 저는 약간 공감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미용실에 와서 기분 좋게 나가려면요, 예뻐져야 돼요. 간단하게 내가 지금 들어온 것보다 더 나아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라는 것을 미용의 본질이라고 무조건 두거든요. 왜냐면 저희 미용실 갈 때 뭐 다듬으러 가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적 내가 예뻐진다, 아니면 결론적 내가 잘생겨진다 라는 의미 하나를 두고 우리가 미용실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본질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면 변화를 하려면 가장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안무. 네, 여기 적혀있지만 안목입니다. 왜 안목일까요? 머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진짜 그냥 저희가 커트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커트를 정말 잘하는 기준이 우리가 가위질을 잘한다, 아니면 슬라이싱을 잘한다, 아니면 테크닉적으로 뭔가 뭐 그라듀레이션이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 그거는 고객이 느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슬라이싱을 느끼려면 고객이 3일 정도 집에서 머리를 감고 머리도 말려보고 손질도 해보고 느껴봐야 돼요. 그럼 고객이 그냥 이 자리, 여기 이 앉은 경대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전보다 나아졌다예요. 그럼 전보다 나아진 머리를 해주려면 내 눈이 발달돼야 돼요. 이 머리가 저 사람한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드랍컷이 한창 유행했을 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드랍컷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제 최악의 얼굴을 봐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드랍컷이 왜 안 어울렸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말랐는데 짧은 머리를 하니까 정말 무슨 해골 마냥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목이 얇은 사람들이 뒷머리를 길러야 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우리 목이 두꺼워 보여야 조금 더 남성적이다, 그리고 좀 더 건장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대조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뒷머리를 꼭 길러서 사용을 합니다. 이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 머리를 망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 있을까요? 우리가 요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저희 빌드펌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그 사진을 들고 왔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요거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희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머리를 그대로 뽑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능력치가 좋은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그 사진을 들고 와서 하는 질문이 이게 나랑 어울리는지 물어봐요. 과거에는 스타일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저한테 어울리는 게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은 또 스타일 유행이 없을까요, 혹시? Y2K 들어보셨어요? 요즘 빈티지 펌,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 애기 머리색이 대유행을 해서, 그 외국 애기 머리색 이전에는 히피펌 같은 되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개 있잖아요. 이 스타일 세 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바뀌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얘기는 한 5개월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저희가 빌드펌 3년 유행했어요. 3년. 디자이너 프로필 한 줄에 빌드펌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였잖아요, 저희. 그럼 봅시다. 그러면 스타일이 바뀐 거라고 하면 저희가 빈티지 펌이나 이런 것들 키워드가 유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유행했잖아요. 지금 그게 현재와 과거의 유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희는 계속 스타일만 따라가게 됩니다. 스타일만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빨라요. 저희 직원 친구들 보면 보통 어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못 따라갑니다.
그냥 엄청 빠른 거예요. 이거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빨라진 거거든요. 유행이 다 예전처럼 돌기도 전에 바뀌는 거예요. 특히 헤어는 예를 들어서 외국 애기 머리색이 유행했다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는 뭐 그래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상상으로 그 컬러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상상으로 뽑아내지 못한 분들은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뭐 레시피를 받아와서 열심히 배우고 여기에도 한번 칠해봅니다. 그 모델 작업 한 2번 하고 요 정도면 이제 내가 완벽하게 익혔다 하고 대입을 하면 유행이 끝났어요. 근데 그 유행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 버릴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저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고객을 딱 바라봤을 때 안 변하는 건 하나예요.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면 다양한 트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트렌드들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그걸 잘 배워놓고 그걸 어울리는 사람한테 대입하는 이런 형태의 미용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공장형 형태의 이거 해주세요 하고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닌 우리가 그 트렌드를 대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대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